이번에 정말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가지 회사가 갑작스럽게 코인이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 돈의 무려 20배까지도 레버리지 베팅이 가능한 완전 도박판 형태로 진행이 된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사람들은 이걸 사고 팔 수 있는데요, 정작 그 삼성전자가 상장되어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이걸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막혔을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리플, 그러니까 XRP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이번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조금 소름 돋는 지점들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부터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래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증권사 어플 깔고 계좌 만들고 주식시장 열리는 평일 낮에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가 만든 거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파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가를 그대로 따라가는 코인 상품을 만든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삼성전자 주식 자체가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표만 떼어다가 코인 시장에 올려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식은 한 주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코인으로서 밤이든 새벽이든 24시간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가격이 오르는 쪽에도 가격이 하락하는 쪽에도 상방이든 하방이든 양쪽 전부 다 걸 수 있고요. 게다가 내 돈의 최대 20배까지도 끌어다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걸 레버리지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 같겠지만 그냥 내 돈보다 훨씬 더 크게 베팅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조금 신기하시죠? 근데 한국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바이낸스는 이 상품을 한국 이용자한테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추측이 아니라 바이낸스가 직접적으로 공지한 내용이에요.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의 코인 규제가 세계에서 손꼽히기 엄격하기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정리드리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삼성전자를 코인으로 사고 팔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를 만든 나라 사람들만 구경만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다소 억울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진짜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억울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전혀 다른 이유로서 조용하게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여기서 리플, XRP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이 코인이 된 뉴스인데 왜 리플 가진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시려면 단어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로 토큰화라는 건데요. 토큰화는 쉽게 말씀드려서 현실에 있는 진짜 자산에 대해서 코인처럼 만들어가지고 블록체인 위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바꾸는 겁니다. 방금 전 바이낸스가 삼성 주가를 코인으로 만든 거 따지고 보면 토큰화의 한 가지 종류라는 거죠.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이런 것들을 전부 코인처럼 쪼개서 거래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토큰화에서는 사실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얼굴을 구분하는 순간에 아까 그 질문들이 풀리게 되는데, 첫 번째 얼굴은 방금 본 바이낸스입니다. 빠르고요, 거칠고요, 규제 밖에 있는 쪽입니다. 개인들이 20배 베팅을 하고, 또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아예 막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기에 가까운 버전인데, 두 번째 얼굴은 전혀 달라요. 점잖고 느려 보이지만요, 진짜로 큰 은행들이 움직이는 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번째 얼굴을 몇 년째 준비해온 곳이 바로 리플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사실 한 가지만 짚어드려 보자면요, 올해 5월달 조용하게 지나갔었지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라는 회사,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JP모건, 마스터카드, 여기 리플까지도 손을 잡았는데요. 이들이 함께한 일은 토큰으로 만든 미국 국채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단 5초 만에 주고받는 거였었고, 원래 이런 거래들이요, 이 몇 날 며칠씩 걸리곤 했었는데 그걸 5초로 줄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 최대급 카드 회사하고 은행이 직접적으로 해낸 일들인데요. 이게 왜 대단하냐? 이 돈이 잠도 안 자고 24시간 곧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관들이 가장 답답해하던 부분들이 바로 이 느린 속도였었죠. 그리고 이쯤에서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같은 토큰화라는 흐름이 한쪽에서 바이낸스를 통해서 개인들의 투기 시장으로 터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을 통해서 점잖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양쪽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보통 어떤 특정 흐름이 투기 버전과 제도권 버전으로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요, 그거는 그 흐름이 곧 우리 일상으로 넘어오기 직전이라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숫자를 보면 그냥 분위기만은 아니에요. 리플이 쓰고 있는 블록체인인 리플레저, 그 위에서 올라온 현실 자산 규모가 최근 자료 기준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더 놀라워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규모가 2200% 넘게 불어났는데 무려 22%가 아니라 2200%가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1년 만에 이룬 수치예요. 그리고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삼성이 코인 됐대, 뭐 이 정도의 뉴스인데, 근데 실제로 그 뒤에서는 세상의 진짜 돈이 조용하게 블록체인으로 옮겨 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리플은 그 길목에 미리 가서 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김이 조금 새는 얘기를 하나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거짓말이거든요. 이렇게 토크나가 폭발하고 대형 은행들이 다 붙었으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XRP 가격도 막 상승을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오히려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지금 XRP 한 개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도 안 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3,000원을 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한참 내려와가지고 답답하게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술이 잘 쓰이는 거랑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거 생각보다 다른 시기로 움직인다는 뜻이고, 인프라가 좋아진다고 가격이 곧바로 따라오진 않습니다. 이걸 솔직한 말로 말 안 하고 은행이 붙었으니까 무조건 상승한다, 이러면은 그건 시청자분들을 속이는 거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가격은 뭐가 움직이는 걸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열쇠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새로운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이번 6월달에 미국 상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죠. 이게 통과되면은 XRP가 상품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마지막 단추가 끼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품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금이나 원유처럼 불법 증권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받는 겁니다. 그동안 대형 기관들이 XRP에 선뜻 못 들어온 이유들, 바로 이게 불확실했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시중의 돈들은 이미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XRP를 담는 ETF라는 상품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기관 자금이 들어왔고요. ETF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일반 투자자도 쉽게 살 수 있게 묶어놓은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반대로 가격을 누르는 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6월달에 리플이 묶어뒀던 XRP 10억 개를 시장에 풀었어요. 물건이 갑자기 많이 풀리면 값이 눌리는 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요즘 비트코인이 흔들리게 되면서 코인 시장 전체가 같이 눌렸었고, 또 XRP도 그 영향력을 많이 받았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과 누르는 힘이 맞붙어가지고 가격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 토큰화랑 기관들의 움직임은 가격하고 상관없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건 이미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멈춰있는 가격이 다시 방향성을 잡는 결정적인 순간, 아마 이번 6월달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될 거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 가격을 누르는 가장 큰 돌덩이가 규제 불확실성이고요. 그리고 클래리티법이 바로 그 돌덩이를 치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삼성 코인이 된 이 사건은 사실 세상의 자산들이 블록체인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흐름의 한 조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의 점잖은 쪽 길목에 리플이 미리 서 있는 거 맞는 말이겠지만, 그게 곧바로 XRP 가격의 상승을 뜻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방향성은 이번 6월달 미국 클래리티 표결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겠고, 만약에 이 클래리티법이 통과돼가지고 XRP 합법이라는 도장이 찍히는 순간, 지금까지 눈치만 보던 큰 기관들의 돈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을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유만 하고 또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상황이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 흐름에서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찾아올 거다 예상을 하고 적당한 반등에서 이 분할 매도하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들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하락했을 때 어떻게 분할 매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시장 흐름과 맞지 않는 무리한 타점들이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활용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팔고 싶은 가격이 팔아야 할, 매수해야 할 가격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비중을 조절하고 1830원, 1910원 라인에서의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적당한 단기 고점 2250원 라인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분할 매도에 대해서 목표가 도달 수익까지도 실현시켜드리는 이 적당한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요, 내 평균 단가에 대해서 얼마나 잘 관리하고 맞춰놓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